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양변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제 파월 의장이 NAB라는 곳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또 그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제가 URL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은 파월이 어떤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질문은 또 어떤 게 있었고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아주 관심이 갔던 거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파월의 발표 내용은 지난번 있었던 FOMC 컨퍼런스 기자회견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지만 조금씩 그 내용들이 진전되거나 좀 구체화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파월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요. 또 향후에 이제 다음번 FOMC는 5월에 있는데 5월부터 앞으로 이제 6번의 금리 인상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보통 0.25% 또는 25bps씩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회자가 그런 말을 물어봅니다. 뭐 영어로 돼 있는데요. What would prevent you from doing a 50 basis point move? 이건 뭐냐면은 50 bps를 올리는 거를 과연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이걸 금지하는 게 있느냐, 못하게 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파월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Nothing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50 bps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중요하죠. 물론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면은 25 bps도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얘기지만요. 어쨌든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50 bps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아주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허키시한 매파적인 발언을 어제 또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FOMC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는 대차 대조표 정상화, 즉 QT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번 그 3주 후에 나오는 FOMC 미니트가 나오면 거기에 좀 자세히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In the coming meeting, we will begin. 이 얘기 뭡니까? 5월 FOMC부터 QT를 시작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차 대조표 정상화 또는 QT의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Take around 3 years. 대략 한 3년 정도 이 정도 동안에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타임 그 시간 그 스케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대략 8.95조죠. 그 페드 자산 규모가. 근데 이게 대략 9조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이라면은 그게 이제 애매한데요. 왜냐면은 2018년부터 이렇게 줄였다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건지 여기를 말하는 건지 즉 여기가 4.5조 달러 수준이었었거든요. 아마 근데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명확하게 그 딱 4.5조 수준이다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파월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4.5조로 정확하게 갈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의 경제 규모하고 앞으로 5월 이후에 또는 2022년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라는 것은 뭐냐면은 GDP 대비 같은 비율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뭐 또 덧붙여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데이터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경제적 상황에 관련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뭐 GDP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 이건 뭐 늘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죠. 2017년 말부터 페드가 그 여기는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짝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저 페드의 자산이 축소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요때 2018년 초 또는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때는 4.5조였어요. 이게 페드의
대차 대조표 규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GDP는 19.9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9조예요. 9조 달러. 페드의 자산 규모는.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은 뭐 이렇게 대략 요 추세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대략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25조 달러입니다. 그 GDP로 본다면은요. 그럼 그걸 갖고서 비율을 구해 본다면은 적정 페드의 자산 규모는 대략 5.7조 달러, 5조 7천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은 무려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냐면요, 3조 3천억 달러를 줄여야 돼요, 현재 수준에서.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보통 뭐 라운드 넘버라 그러잖아요. 뒤에 딱 떨어지는 거. 그러면 보통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6조 정도까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5조 7조까지 줄인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아마 어떻게 본다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월 의장이 네이브 NABE에 연설에서 이제 쭉 하다가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통화 유통 속도, 머니 벨로시티라고 그러죠. 머니 벨로시티. 그러니까 화폐가 시중에서 얼만큼 이 손바꿈이 일어나느냐, 그 속도. 경기가 아주 활성화된다면은 화폐가 손바꿈을 일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높겠죠. 거래를 많이 하니까요.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이 소비하고, 또 그걸로 돈 번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소비하고, 근데 이게 계속 경제 순환이 일어난다면 화폐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요거에 대한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영상에서 그 통화 승수, 머니 멀티플라이하고 통화 유통 속도, 이게 이제 어떤 그 의미 없어진 개념이 됐다. 그리고 그때 파월이 했던 얘기도 그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파월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40년간, 최근 40년간 유통 속도하고 이 가격 또는 인플레이션 요 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사라졌다. 이 얘기 뭡니까? 통화 유통 속도 그거 뭐 볼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 유통 속도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죠. 수요와 공급이고, 공급 체인이 망가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경제학 할 때 수요는 이렇게 돼 있고 공급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태는 공급이 이렇게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늘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나면은 여기에 가격이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공급 곡선은 수직화가 됐고 수요가 증가했는데, 수요가 증가한 원인은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미국에서 뭐 케어스 액트라든지 등등 해서 굉장히 실제 통장에 돈을 꽂아줬죠. 그게 유효 수요가 됐고, 그게 수요 증가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 가격 상승을 이어졌다. 이제 결국 이제 유통, 그 파월이 하는 얘기는 유통 속도, 이거 뭐 이미 40년간 이 그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안정적인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수요 공급의 그 상호작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된 유튜브 제가 만든 이전에 했던 요 채널이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기 한번 참여해 보시면 파월이 갖고 있는 이 통화 그 승수 또는 통화 유통 속도,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그 관점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그 미국 M2라는 머니 그 화폐의 그 M2로 분류한 화폐의 통화 속도를 본 건데요. 그 이전에는 뭐 나름 안정적이었어요. 이게 대략 1.6에서 1.7에서 한 1.9 사이에서 안정적이었는데, 그게 여기가 딱 1980년이거든요. 그러면 딱 4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장단기 금리차 또는 일드 커브 플래트닝 또는 일드 커브 인버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파월한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파월 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요. 페드도 다 알고 있어. 우리도 다 보고 있어. 그렇지만 뭐냐면은 새로운 매트릭, 새로운 뭐 이 평가 기준 요거를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거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페드 연구진이 2018년에 연구한 뭐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그 논문을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보다도 Near Term Forward Yield Spread가 훨씬 중요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100% 설명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00%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장단기 금리차 보통 10년, 2년 요거를 2S, 10S 이렇게 씁니다. 2년물하고 10년물 차이의 이 금리 차이를 보통 이렇게 쓰고요. 뭐 예를 들어 또 1년물하고 10년물, 뭐 5년물하고 10년물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마 이 경제지라든지 또 경제 관련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금리 역전이 생겼다. 장기가 오히려 단기보다 더 장기가 더 낮고 단기가 더 높은 이런 역전이 생겼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파월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이 2S, 10S 10년물, 2년물 보통 요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 금리차는 경제학 근거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참고 자료 정도로 참고로 보고 있어. 다 주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월이 얘기하는 Near Term Forward Yield Spread 이게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금리 차이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 뭐 10년물하고 5년물이 중요하냐, 10년물하고 2년, 10년, 1년 이게 중요하냐 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파월이 인용한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롱텀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니어텀 스프레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롱텀 스프레드는 뭐냐면은 뒤에 있는 게 10년 굉장히 멀죠. 앞으로 10년 뒤의 일을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년도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30년물도 봅니다. 30년물 요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거랑 관련 있죠. 그 MBS 주택 그 모기지 그거에 대체적으로 그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이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본다면은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를 이 논문은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스프레드, 이 차이죠. 차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롱텀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직관적으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숏텀으로 가자. 숏텀이라는 것은 얼마냐? 1년 6개월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즉 18개월 후죠. 그러면 기준은 뭘로 할 거냐? 3개월짜리 3 months 국채금리로 가자. 3개월짜리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빼는 거에는 현재 3개월짜리 국채금리 UST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8개월짜리를 보는 게 아니라요. 18개월 후에 또 여전히 18개월 후에도 여전히 1년 반 후에도 여전히 3개월짜리 국채는 거래가 되고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가격을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장에서 되는 선도 거래라고 하죠. 나중에 1년 반 뒤에 우리 3년
3개월짜리 요거를 거래를 하는데 너 나한테 얼마에 팔래? 나 그럼 너한테 얼마에 팔래 하면서 그 이자율이 나오겠죠. 그게 18개월 후에 이제 선도 가격인데요. 그럼 거기에서 3개월짜리 국제 금리를 빼준다. 요거를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 보통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롱텀 스프레드를 봤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년이 들어갔었죠. 근데 그 파월이 인용한 그 페드에서 나온 논문은 2018년 논문에서는 니어텀으로 보자. 그러면 니어텀의 기준은 얼마냐? 1년 6개월. 뭐 이건 좀 나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6개월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자기 계획도 세우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밝혀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밝혀낸 건 뭐냐면은 니어텀 스프레드가 롱텀 스프레드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리세션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밝혀냅니다. 요게 이제 그 논문에 나왔던 하나의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니어텀이에요. 여기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롱텀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사실. 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복잡한 경제학자들이 뭐 계량 경제학 기법을 통해서 이게 그 스프레드가 금리 차이가 0보다 작으면은 과연 그 경기 침체를 갖고 왔느냐 아니냐,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갖고 왔을 때는 과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열심히 조사했겠죠. 예, 조사한 결과가 파월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즉 롱텀 스프레드보다도 니어텀 가까운 거에 있는 그 스프레드가 훨씬 더 예측력이 좋다. 이런 것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최근의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야후에서 오늘 마침 또 요 뉴스가 나왔길래 이제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블룸버그 화면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여기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이렇게 여기가 그 저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인 거고요. 그러면 요 빨갛게 두꺼운 선, 요게 0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니어텀으로 본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그 다음에 리세션, 즉 경기 침체 왔었죠. 물론 요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때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오니까 또 리세션, 2008년 요 그 불경기가 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2020년 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경기가 짧았지만 여기 왔습니다. 이건 좀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2020년 직전에 뭐 하여튼 이런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결국에 올 것이 온 건지 아니면 코로나 힘이 더 센 건지 이건 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보여주는 걸로는 굉장히 지난번에 했던 10년, 2년만큼이나 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 아까 이 표에서도 보듯이 이 그림만 갖고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그게 이제 우리 언뜻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량경제학적인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제 경제학 박사들이 하는 거죠. 그걸 통한 결과들은 니어텀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현재 어디냐?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롱텀인 10 to 2 뭐 10년 뭐 1년 뭐 10년 5년 이것들이 뭐 다 0보다 작아졌다. 즉 그 장단기 금리차가 0보다 작아졌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니어텀으로 본 거, 이걸로 본 거는 굉장히 플러스 영역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파월은 결국에 파월의 얘기는 나도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 롱텀으로 보면 안 돼.
별로 의미 없고 니어텀으로 봐야 되는데 니어텀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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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괜찮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요. 어느 하나만 그냥 어떤 뭐 신문에서 10년, 2년물 역전 생겼어. 아니야. 10년, 1년물 또 생겼어. 10년, 5년물도 생겼어.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그 유명한 책 있죠. 시그널과 노이즈. 시그널이 아니라 노이즈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신호냐 이게, 아니면 노이즈냐, 요거는 사실 지나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제가 강조 싶은 것은 뭐냐면 무조건 언론에서 또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10년 2년 또는 10년 1년 10년 5년 이게 역전이 생겼다 해서 그러면 이제 리세션, 불황, 디플레이션 이거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주식을 팔든지 뭐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런데 휘둘리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어저께 파월이 그 NAB에서 했던 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불과 2달 뒤로 다가온 QT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게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